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반 시작할게요. 538강입니다. 사주는 기륭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미션을 보는 도구다. 다만 이제 참 이 사주학이 다들 기륭을 보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신쌤 혼자서 기륭을 보는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업계에서 찍히니까 그냥 뭐 기륭을 보는 도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륭론으로 보지 않고 저는 미션적 입장에서 좀 더 사주를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미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좋은지 나쁜지만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행히 제가 방송에서 제 스타일로 많이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제 스타일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손님이나 수강생으로 많이 오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제 스타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는 기륭을 보는 도구가 아니다. 나의 미션을 보는 도구다. 이 미션 옆에 제가 퀘스트라고 써놨죠. 여기 퀘스트가 저기 게임 용어예요. 그 롤플레잉 게임에서 이 퀘스트를 깨면 무슨 보상이 주어진다 같은 거죠. 일종의 그 롤플레잉 게임에서 임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션 또는 퀘스트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주는 기룡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미션을 보는 도구다. 뭐 기룡을 볼 수도 있겠죠. 좀 응용을 해서 기룡을. 근데 저는 가끔 기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참 사람들이 동상이몽이거든요. 동상이몽, 기륭이. 좋고 나쁘고가 기륭이잖아요. 뭐 길한 거하고 흉한 거. 사람들은 다들 뭐를 좋고 나쁘다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가 결핍을 가지고 있는 걸 채우는 걸 좋다라고 표현하고요. 결핍이 있는데 더 결핍이 생기는 걸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부자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돈에 대한 결핍이 좀 많은 편들이니까. 그리고 돈에 대한 결핍은 보통 채워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케이스가 진짜 엄청나게 들이붙지 않는 한 웬만하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결핍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면 좋고 뭐 돈이 없으면 나쁘고 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돈을 버는 운은 좋은 운이고 뭐 돈을 못 버는 운은 나쁜 운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많이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내 일이 몸이 힘들고 또 몸이 편안하면 또 돈이 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도 생기니까 여튼 이 기룡이라는 게 사람마다 동상이몽처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길인데 저 사람한테는 이게 길이야. 직장에서 한 10년 동안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한 사람한테 뭐가 기준일까요? 집에서 쉬는 운. 무슨 운 좋아해? 인성운 좋아해. 그런 분들은 인성운. 집에서 쉬는 운. 좋아하고요. 한 10여 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어. 그분은 무슨 운을 바라냐면은 나도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운. 나도 내 능력에 자부심을 갖는 운. 보통 그런 거죠. 그냥 일도 아니야. 내가 하는 거에 사람들이 우와 우러러봐야 돼.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뭔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는 운. 뭔가 진리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진리나 깨달음을 얻는 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비워야겠다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비우는 운. 이런 것들이 각자 좋은 운이야. 사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기륭을 액면 그대로 나누기가 그래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정치계 보좌관으로 계신 분이신데 그때 막 그 모시던 국회의원이 그만두시게 돼가지고 졸지에 백수가 됐어요. 보좌관이 모시던 국회의원이 이렇게 잘리면은 그냥 다들 백수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언제쯤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되게 특수한 임무를 맡아서 하시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특수임무 보좌관이신데, 전문 보좌관이신데, 이제 오늘 보니까 올해는 좀 쉬시고, 내년 되면은 당신에 맞는 일이 들어올 거고, 3년 정도 후에는 엄청 바쁠 겁니다. 3년 후에는 당신을 여기저기서 부를 거예요. 엄청 바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운이군요. 그래서, 당신이 그걸 좋게 생각하면 좋은 운이죠. 네. 당신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바쁘게 일하는 운을 좋은 운으로 보겠죠. 3, 4년 후에는 많이 바쁠 겁니다. 네, 좋은 운이네요. 이랬어.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제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한 달 전인가 다시 사주를 보러 왔어. 바로 그 3, 4년이 지나서. 무슨 고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나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불러대가지고, 나 지금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모르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언제나 이 일 그만두고 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분한테는 길중이 바뀌었죠. 이제는 입장이 뭐예요? 쉬는 게 좋은 운이에요, 그분한테.
좀 쉬고 나니까 어떤 게 좋은 운이? 일하는 운이 좋은 운. 그런 거죠. 결혼하기 전엔 결혼하는 운이 좋은 운이고, 이제 상대가 미워지니까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게 좋은 운이고. 또 그러다가 무슨 일을 제발 하게 해주세요 해서 막상 그 일을 했는데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겹고 싫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제발 그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좋은 일이고.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인생을 즐기세요. 과정을 즐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을 즐기자고요. 자, 사주는요, 기륭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미션을 보는 도구다. 퀘스트를 보는 도구다. 이거는 일종의 사주와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주의 8글자는 다 필요한 글자예요. 우리 영혼이 이번 지구별에서 꼭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되는 8가지의 주요 체험 미션을 이렇게 적어갖고 왔어요.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을 텐데 이거 추려가지고 8개 골라가지고 온 거야. 제가 요즘 제 명담제에도 제 유튜브가 올라가고 호신샘 TV에도 유튜브가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가급적 제가 직접 편집을 해요. 뭐 시간이 없으면 편집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뭐 20분, 25분 잘라서 올리는 것도 있는데 요즘엔 가급적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직접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를 10분에서 20분으로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1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에 한 태반을 잘라내. 그리고 정말 남겨놔야 되는 거를 눈물을 머금고 15분, 20분으로 편집을 해요. 15분, 20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1시간짜리 강의를 한 7, 8번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해. 아, 요 말은 자를까 말까, 요 말은 자를까 말까, 요 부분은 넣을까 말까. 그러면은 막 마음이 찢어져.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이 말도 넣어야 되는데, 이 말도 넣어야 되는데 하다가 다 잘라. 그래가지고 딱 그냥 핵심 요약본 해가지고 뭐 15분, 20분으로 편집을 해서 요즘 호신샘 TV에는 자막도 붙이고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 넣은 15분은 정말 엑기스야. 여기서 좋은 놈, 나쁜 놈 가리면 안 돼. 진짜 내 엑기스만 눈물을 머금고 골라서 집어넣은 거야. 이 영혼들이 지구별 체험 계획서를 짤 때 여기다 눈물을 머금고 8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 생에 나한테 꼭 필요한 거. 물론 이번 생에 필요한 거를 짜기 위해서 전생의 영향력이 있겠죠. 여러분들 지난 8월 달에 같이 그 야외 수업 가가지고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겠다 해가지고 쓴 거 있죠. 거기 특징이 여러분 딱 보니까 객관화가 되죠. 다들 자신이 결핍돼 있는 거를 갖다가 죄다 써놨죠. 우리 듬직한 남자친구는 관성을 6개 집어넣어놓고 선생님은 아예 인성으로 도배했죠. 나는 무인성인 게 서러워하면서 인성 뭐 5개인가 4개인가 뭐 이런 넣었던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건가요? 제가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핍된 거 쓴 거야. 결핍된 거 지난 생에서 결핍된 거를 써가지고 온 게 이번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사주는 지난 생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해가지고 지금 이번 삶을 산 거야. 그러면 이번 삶이 너무 힘들고 좀 괴롭고 어려운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써야만 했니? 그러면은 분명 전생에서 그래, 나는 이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 그런 경험이 필요했어. 난 다음 생에 좀 용감하게 살아보고 싶어. 여기 지금 다 용감하신 분들 앉아 있잖아요, 지금. 나 다음 생에 정말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 이번에 설정해서 내가 그 시험과 파도를 넘어서서 난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는 강한 영혼이 될 거야. 내가 독자 생존으로 요즘 선생님들 다 독자 생존 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그 살아가는 인생 코스를 썼어.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가지고 온 사주는 전생에 내가 그토록 필요했던 거다. 그리고 우리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는 이러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왔구나. 이런 퀘스트가 있구나. 이거를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사주를 짜가지고 왔을까? 그러니까 이 개념에는 사주는 신이 짜준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상위 영혼이 스스로 짜가지고 온 체험 계획서다. 마치 대학생들이 자기의 수강 계획서를 직접 짜듯이 마치 학생들이 이번 방학 한 달 동안 내가 할 방학 일정표를 스스로 짜듯이 그런 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 미션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는 어떠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주인가라는 측면으로 봐야 돼.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사주의 뜻에 내가 보기엔 10%, 20%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 가령 이런 사주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사주가 관으로 되어 있는 사주가 있어요. 예전에 봤던 분 사주인데 사주가 온통 다 관으로 돼 있어. 특히 월지도 관이야. 그러면요, 보통 그 사주는 대운 6충을 겪게 되는 50대 후반에서 60대로 가면은요, 관성의 정반대인 식상 내지는 비겁으로 가게 돼, 대운이.
그래서 사주가 죄다 관이면은요, 인생 후반에는요, 죄다 비겁 내지는 식상으로 가버립니다. 대운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마디로 이번 생에 관성이랑 관성은 다 경험해보고 관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는 미션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더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성이 많으니까 관성이 귀신이다, 관성을 피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감투 저런 감투, 이런 지위 저런 지위, 이런 조직 저런 조직, 이런 남자 저런 남자를 골고루 충분히 다 관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관을 집중 체험하고, 그 다음에 관에 대해서 내려놓아라 같은 거예요. 관에 대해서 내려놓아라. 그래서 대운 6충을 치게 되는 50대 후반에서 60대로 가면은 비겁 내지는 식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통 비겁으로 많이 가죠. 비겁으로 가면 관성이 많으면 통제받는 삶이고, 비겁이 많으면 내 발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비겁다자라고 해요. 비겁이 많은 사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사주에 재성 있으면 이것도 다루어보고 이것도 경영해보고, 궁극적으로는 뭐야? 재성에 대한 마스터가 되어라. 재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같은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삶에 대한 동력은요, 무언가의 집착이나 결핍입니다. 보통 결핍이 오고요. 결핍이 오면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끌어당기는데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과 애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면은 사랑을 찾고 싶어.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 하다가 그거에 결핍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집착이 생겨요. 누가 좀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면 절대 안 놓을 거야. 너 이제 잘 만났다. 절대 안 놓을 거야. 더 내놔.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은 이제 돈 하고 돈을 찾아다니고, 나는 아직 목마르다 하면서 막 돈 하다가 돈이 걸리면 이거 절대 안 놓을 거야 하면서 이제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지구별 체험에 써놔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고, 특히 사주가 편중된 사주들 있죠. 특정 오행으로 뭐 1행이나 2행, 3행 정도로 특정 오행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를 나쁘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나쁜 게 아니라 집중 과정. 이번 지구별 체험에 관성 있으면 관성에 대한 집중 체험이고, 재성 있으면 재성에 대한 집중 체험이고, 인성이면 인성에 대한 집중 체험이고, 비겁이면 사람에 대한 집중 체험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피해 다녀야 돼? 사람이 귀신이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는 바다가 귀신이에요? 아니야. 바다는 활용해야 될 대상이지 귀신이 아니야. 바다를 활용하면 부국강병하는 거고, 바다를 귀신 취급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주에 많은 글자들은 개량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건 없어. 사실 다 내가 활용해야 될 대상이야.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좋은 글자, 나쁜 글자 구분하지 말고 다 필요한 거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도 궁극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다 나에게 필요한 일이야. 필요한 경험이었어. 성장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붙어있는 그 수호신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스케줄 매니저라고 부른단 말이죠. 수호신은 마냥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아이 키워봤죠? 5살, 6살짜리 꼬맹이가 뭐 달라고 뭐 하면 여러분들을 다 줘요? 5살, 6살짜리가 달란다고 다 줘요? 아니야, 안 줘. 대부분 혼내. 안 줘. 그리고 엄청난 거짓말로 애들을 현혹시켜. 그 아이 키워본 엄마들은 알 거야. 5살, 6살짜리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밤에 자야지. 너 잠 안 자면은 뭐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도마뱀이 너를 물어간다.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러면서 온갖 공갈 협박을 하면서 애들을 유도를 하죠. 왜? 그렇게 말해야 알아들으니까. 인간이 어리석으면요, 신은 우리한테 엄청난 공갈 협박을 합니다. 공갈 협박,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 왜? 우리 수준이 5살밖에 안 되면은 신은 40살 새에 노력을 합니다. 대신 우리가 깨우치면, 우리가 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제 거짓말을 안 해. 그죠? 20살짜리 딸한테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다 알아듣죠. 엄마, 내가 믿을 줄 알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의 스케줄 매니저는요, 우리를 각종 공간 협박으로 어떤 사람과 결혼시키고, 어떤 일을 해보게 하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고, 어떤 체험을 하게 해. 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주면 안 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안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받아보죠. 모든 사주를 미션론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사주가 다 경이로워집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특히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나쁘다라는 사주를 볼수록 더 경이로워져. 이런 사주를 몰라봤다니. 이런 거죠. 이런 사주를 몰라봤다니.
사주 품평해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사주도 미션론으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주야. 어떻게?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 사주. 이거 기륭론으로 보게 되면 겁재가 돈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나쁘다. 게다가 흉신 중에 흉신인 겁재와 상관과 편인과 편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 모르니까 사흉신 종합 세트예요. 이렇게 되면 와, 사흉신 종합 세트. 그러면 보통은 사주를 스토리텔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륭론으로 나누는 이유가 스토리텔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스토리텔링. 이 사주로 이야기를 못 풀어나가니까 아, 흉신이 많아서 나빠. 월간에 겁재가 있으면 결혼도 늦고 그래서 나빠. 겁재가 돈까지 가지고 있어. 너는 겁재 2인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좀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는 행동도 이 겁재가 상관짓을 하면 나쁜 짓 하는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너도 나쁜 짓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런 형태가 아니야. 그냥 이걸 기륭론으로 보고 뭐 흉신길신으로 나눠가지고 사주를 보면 사주 해석이 산으로 가. 근데 이거를 미션론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사회에 재물위에 앉아있는 겁재들을 도와서 그들을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올바른 상관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상관을 지도해주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야.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게다가 관성이 나한테 있어. 이거 누가 대장이야? 그럼 내가 대장이야. 그냥 이 사주는 한마디로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내가 건들면 다 돈 된다야. 장사 안 되는 사람들 내가 붙으면 장사 돼.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야?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천사야, 천사. 이게 무슨 남시다바리가 아니라고.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게, 그러면 이런 사주가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여러분들은 돈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그쵸. 여러분들 훌륭하신 거야. 보통 사람들은 돈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평생 도움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도움이 없으면 이제 힘든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돈을 나눠주는 사람은 내가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눠주고 말고 내 맘이야. 나는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사장이 돼서 부하 직원들한테 월급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뭐 남의 돈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주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주예요. 천사야, 천사. 한마디로 이게. 남한테 도움받는 사주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기륭론으로 볼 때는 남에게 도움받는 사주가 좋은 사주고 남을 도와주는 사주가 나쁜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니야. 남에게 도움받는 사주가 내가 남을 돕는 사주,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거 얼마나 훌륭해. 그냥 미션으로 보자면 사회의 겁재들의 얼어붙은 재물을 따뜻하게 녹이는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그러한 지혜를 겁재들에게 제공해주고 겁재들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상관을 지도해주며 나의 간판을 세워서 사회의 돈을 활성화시켜서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사주, 행운의 여신 같은 사주.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가는 곳만 장사 안 되던 곳도 내가 가서 1, 2주 도와주면 장사가 잘 되는 매장으로 변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주를 미션론으로 보게 되면 형태들이 다 나오죠. 자, 오늘 소개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요, 상담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좀 되게 인상이 잘 남아서 이 학생의 사주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지금 수시원서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가 우리 아이 잘 될까요? 해가지고 물어본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아이가 국제관계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주를 기lum론으로 보지 말고 미션론으로 보자고요. 이 사주의 미션은 뭘까? 해수라고 하는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시작하는 돈. 뭔가 잠재력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속이 보이지 않는데 무언가를 시작하는 곳을 강한 토로 내가 다루겠다 해요. 시장을 다루겠다. 근데 이 무술일주가 술 다음에 해거든요. 그래서 다음 글자로 토스를 해줘요. 그거를 어떤 면에서 또 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의 해수가 잘 되게끔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나의 생각을 올려서 극도 하고 활성화도 시켜주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시장 개척사주예요. 옆에 있는 사주 프리미엄 떡볶이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 4대 메이저 떡볶이 체인, 전국에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떡볶이 체인의 오너들입니다. 부부가 일심단결해서 한 몸으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주도 그런 모습이죠. 큰 바다를 상징하는 시작하는 편재 시장을 보통 이런 사주는 내 팀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래서 자기 직속 팀이 되게 단단하게 단결하는 형태들입니다. 물론 사주에 수가 없으면은 이게 바삭하게 부서질 수도 있는데 이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조화가 맞아요. 저 도자기 구울 때 어떻게 구워요? 진흙을 이렇게 딱 다듬은 다음에 거기다가 불로 가열하면 단단해지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흙이죠. 물을 머금은 토를 불로 단단하게 만들면 이게 아주 강력하게 단단한 결집과 결속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주는 큰 시장을 개척할 사주입니다. 동네 장사로 성공하지 말고 옆에 분들은 우리나라 장사로 성공했는데 이분은 이 학생은 해외로 나가서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연결을 해주는 일이 좋겠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주도할 것이다. 어떻게? 내 아이디어를 올려서. 근데 요 같이 보여드리는 요 떡볶이 체인 사장님의 사주는 여기 식신이 강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히 식신으로 구멍가게에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맨손으로 분식점을 만들어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근데 이 사주는 그 대상이 기업이야. 정관이에요. 기업이야. 그럼 이 시장은 뭘까? 정관의 상관이 키운 시장이야. 이렇게 되면은 무슨 큰 회사의 해외 자산 관리자, 해외 시설 관리자, 해외 사업 관리자, 무슨 이게 일종의 회사의 시장, 회사의 재산을 내가 관리해줘. 어떻게? 나와 내 팀이 내 아이디어를 넣어서 게다가 활성화시켜주고 드러내기까지 해. 그래서 이런 형태는 큰 기업의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담당을 해서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큰 시장의 관리자구나. 우리는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주하고 비슷한 분도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시고, 이 사주 미션은 뭘까요? 시장 개척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단단한 내 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이게 내가 재주 부려서 개척해요? 아니, 머리 써서 아이디어로, 나의 아이디어로 관인상생을 받으면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을목이라는 정관이 이게 되게 지금 불안한 정관이 이 사주 속 세상에서 왜 절지, 사지, 인묘지 그러다가 오화를 만나면 여기서 걸록지를 만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아슬아슬한 사업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젊은 간판을 가지고 있는 신생 회사가 위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을 만들고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을목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게 자체 힘으로는 꽃을 못 피우니까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고 결국은 이 을목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강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뭔가 신생회사나 뭔가 크게 사업을 벌렸지만 지금 불안불안한 회사에 가서 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짓고 국제관계에 계약을 해주고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사주다. 지금 국제관계학과에 간다고 해서 잘 됐다. 이 사주는 무슨 외교부 이런 데보다는 편제격이니까 아무래도 큰 금전적 보상이나 큰 사업적 보상이 주어지는 곳에 가면 유리하겠다. 그런 형태로 이제 사주를 보면 될게요. 자, 사주를 볼 때 뭐 그 사람의 팔자가 좋으니 나쁘니 전생에 죄를 졌니 안 졌니 뭐 사주가 나빠서 이 모양이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분들이야말로 이게 스승님들이다. 특수훈련 받고 계시는 장교훈련생들이시군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미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지구별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이 사주는 뭐 해보고 싶어? 큰 사업 펼치고 싶다. 그 사업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뭔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를 개발시켜서 보편화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같은 느낌입니다. 자,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고르는 틀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자. 물론 기존 명리계에서 기륭을 가리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고 용신 잡으려고 열심히 찾는 거에 대해서 뭐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거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그렇지만 우리는 사주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이 사주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뭔가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좀 강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